여보, 문 좀 열어줘. 제발.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3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전 남편이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차림은 남루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벨이 또 울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제발.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여보, 나야 나. 좀 만나자. 응? 할 말이 있어. 여보라는 호칭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그렇게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말은 3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부탁이야.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웠던 그 순간이. 저는 20년 넘게 의료기기 영업 일을 해왔습니다. 출장이 잦은 일이었죠. 일주일에 사나흘은 지방에 있었고 때로는 해외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25년. 저희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일에 치여 밀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둘이서 사는 게 익숙해졌죠. 남편도 우리 둘이 의지하면 되지 뭐하며 웃곤 했습니다. 출장이 많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는 불평 한 번 없이 다 해줬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장도 봤습니다. 당신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남편의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남편은 늘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고 출장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온하게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저는 부산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마지막 날 미팅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급하게 입원을 했다더군요. 집에 일찍 들어가겠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부산역 근처 빵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호두파이를 샀습니다. 오후 2시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하는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복도를 걸어 우리 집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그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이힐.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손이 어떻게 떨렸는지, 숨이 어떻게 막혔는지. 설마. 저는 캐리어를 현관에 그대로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제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안방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 아직 젊어 보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쪽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분노. 그것은 제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옷 입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건 옷 입으라고 했어요.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분 드릴게요. 옷 입고 나가세요. 저기, 나가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에는 협박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명령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당신은 거기 서 있어요. 여보,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나는 입 다물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제대로 옷도 못 입은 채 구두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가요. 죄송해요. 정말 나가라고요. 여자가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들어봐. 이건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언제부터 이랬냐고. 남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6개월. 아니, 여보, 이건 6개월. 6개월 동안 나는 출장 다니면서 당신 걱정했어. 혼자 있으면 밥은 잘 챙겨 먹나? 아프진 않나? 외롭진 않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일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6개월 동안 나는 당신한테 전화할 때마다 사랑해라고 말했어. 당신도 똑같이 말했지. 나도 사랑해. 빨리 와라고.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6개월짜리 실수. 매일 반복되는 실수. 제 침대에서 저지른 실수. 여보,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후배야. 나이는 32. 저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사랑해. 그 여자. 남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그건 그냥 재미. 외로워서. 젊은 여자가 좋아서. 여보, 제발. 저는 일어섰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나갈게. 둘 중 하나 선택해.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25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5년을 믿고 살았는데 당신은 6개월 동안 그걸 짓밟았어. 그게 당신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야.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생각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짐 싸. 지금 당장.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 제 다리를 붙잡으며 제발,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의 맹세는 이미 25년 전에 들었어. 결혼식장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했지. 그 맹세 기억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서 새로운 맹세를 들을 이유가 없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겼습니다. 30분 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수십 통 왔습니다. 전화도 수십 통.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이 명백하니 유책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재산은 반반 나눠도 돼요. 그냥 빨리. 하지만 위자료만 받을게요. 재산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한 달 후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사과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혼자 괜찮겠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할 일도 뒤통수 맞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출장을 다녀와서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도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TV를 볼 때도 배신당한 외로움보다는 혼자인 평온함이 훨씬 나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승진했습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급여도 올랐습니다.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새 가구를 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가끔 옛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전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그 젊은 여자랑 살고 있더라. 어머, 진짜? 재혼했대요? 아니, 재혼은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 그 남자 요즘 완전 거지 됐대요. 응? 그 여자한테 완전히 털렸다잖아요. 돈도 다 뜯기고 심지어 빚까지 떠안았대요. 이야기인즉슨 이랬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동거하면서 그녀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명품백, 비싼 옷, 해외여행, 심지어는 차까지 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까지 다 써버렸고 회사도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돈이 떨어지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줬지만 결국 차이고 빚만 떠안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산대요. 일용직하면서.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동정심이 들까봐 걱정했는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언젠가 치러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3년 만에 그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은 3년 전에 다 끝났다고 했어요. 제발,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 참 웃긴 말이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빚도 있고 갈 곳도 없어.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다. 그 말도 웃겼습니다. 3년 전 그에게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빚과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잘 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 선택을 했어요. 25년의 결혼보다 6개월짜리 외도를 택했죠.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결정이었어요. 그건 당신은 또 선택을 했어요. 그 여자를 위해 제 돈까지 써가며 그녀에게 퍼부었죠. 그것도 당신의 결정이었어요. 나는 그냥. 그리고 지금 당신은 또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저를 찾는 거. 그것도 당신의 결정이죠. 인터폰 너머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잘못된 선택을 수습해줄 의무가 없어요. 여보, 전 더 이상 당신의 여보가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배신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계 종료의 이유일 뿐이죠. 당신은 3년 전에 우리 관계를 끝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제발. 저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벨이 몇 번 더 울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후회도. 그저 텅 빈 무관심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7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혼자 보는 풍경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것보다 혼자 서 있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용서하고 살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마음의 평화는 용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끊어낼 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을 때 온다는 걸. 오래 참은 사람일수록 돌아서면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은 만큼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배신 없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를 다 마시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출장입니다. 제주도로 3일. 저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혼자 짐을 싸고 혼자 출장을 가고 혼자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이 평온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제 하루입니다. 오롯이 제 것인. 배신은 실수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랑은 이미 늦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일수록 돌아서면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